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 없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매달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많은 50대와 60대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삶을 꿈꾸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한 상황. 그렇다면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봅시다. 300만 원 받으면 은퇴 준비 끝? 배당금으로 노후를 지키는 법. 은퇴 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그 자체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배당금을 활용한 은퇴 준비의 현실적인 방법과 함께 이를 통해 실제로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의 기본 원리. 돈이 돈을 번다. 배당금은 주식에 투자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4% 배당률을 주는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이를 월로 나누면 약 33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9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9억 원이라는 금액이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면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55세 김씨, 배당 투자로 안정된 은퇴 생활. 김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예적금 중심의 자산을 주식 배당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은퇴 당시 김씨는 약 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3억 원을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요 은행, 에너지 기업, 통신사 같은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해 연 5%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매달 약 125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생활비의 일부로 활용하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줄 몰랐어요. 배당금 덕분에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례 2. 60세 박씨 부부, 꾸준한 투자로 10년 후 안정적인 노후. 박씨 부부는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계획하며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1억 원의 자산으로 시작해 매달 받는 배당금은 약 30만 원에 불과했지만 배당금과 추가 저축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렸습니다. 10년 후 박씨 부부는 총 7억 원의 배당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월 23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배당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직접 보니 정말 신기했죠. 시간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62세 이씨, 소액 투자로도 시작한 노후 대비. 모든 사람이 수억 원의 자산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2세 이씨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5천만 원으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16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비 일부를 보탰습니다. 이 씨는 큰 돈이 아니지만 배당금이 마치 생활비의 보너스처럼 들어와요. 덕분에 예산의 여유가 생겨 매달 손주들 선물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배당 투자의 성공 포인트. 배당 투자는 단순히 돈을 넣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안정적인 기업 선택. 고배당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배당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은행, 유틸리티, 통신 같은 안정적인 업종이 적합합니다. 지속적인 재투자,
배당금이 들어오면 바로 쓰기보다는 재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배당금을 눈덩이처럼 불리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분산 투자, 특정 주식에만 몰빵하지 않고 다양한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자산을 준비하려면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합니다. 자산 진단.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세요. 어떤 자산이 배당주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내가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 배당금을 설정합니다. 전문가 상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 어렵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배당금은 은퇴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배당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물론 초기 자산이 많지 않다면 월 300만 원의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소액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재투자하면 점차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마치 나만의 연금 같은 존재예요. 한 달에 얼마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를 배당금으로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배당금으로 노후를 지킨다. 현실 가능한 전략과 조언.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과연 내가 일을 그만둬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배당금 투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과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당금, 은퇴 후 고정 수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예적금이나 연금과 달리 배당금은 내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은퇴 자산으로 매달 300만 원을 만든 김철수 씨의 이야기. 김철수 가명 씨는 58세에 은퇴하며 6억 원의 자산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해왔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매달 약 250만 원이 필요했던 김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연 5% 배당률을 목표로 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김 씨는 은행, 에너지, 통신 업종의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약 25만 3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김 씨는 별다른 일 없이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이 없었더라면 자산을 계속 깎아먹으며 살았겠죠. 라고 말합니다. 사례 2. 62세 이정희 씨. 적은 금액으로 시작한 배당 투자.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큰 자산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정희 가명 씨는 은퇴 후 약 3억 원의 자산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연 4%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여 매달 약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죠. 이 씨는 처음에는 작은 돈이라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자산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추가로 절약한 돈을 다시 배당주에 투자하며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5년 후 매달 받는 배당금은 약 80만 원으로 늘었고 지금은 자산을 불리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례 3. 노후 자산이 부족한 김영호 씨의 도전. 김영호 가명 씨는 60세에 은퇴했지만 자산은 약 1억 원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8천만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월 2,03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배당금이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큽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경험을 하며 재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했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자산이 적더라도 배당 투자로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당금 투자 성공의 3가지 핵심 전략. 안정적인 배당주 선택. 고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온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분산 투자. 한두 개의 주식에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 분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확률을 높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배당금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기보다 일부를 재투자해 자산을 불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의 복리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준비가 충분할까? 배당금은 은퇴 생활의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려면 상당한 자산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배당금과 연금을 함께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 준비가 중요하다. 배당금 투자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은퇴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돈을 불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입니다. 50대에 접어들었다면 지금 당장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자산 점검. 현재 자산이 배당 투자에 적합한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분석하세요. 포트폴리오 설계. 안정적인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전문가 상담. 금융 전문가와 상담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배당금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 배당금은 은퇴 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초기 준비와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내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당금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재앙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경제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의 자산을 지킬 5가지 필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살펴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현금 비중 확대. 언제나 안전망을 확보하라. 첫 번째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의 급변이나 갑작스러운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면 일정 비율의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2008년 금융위기. 현금의 중요성.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위기가 터지기 전 위험을 감지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주식 폭락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고 저점에서 자산을 다시 매수해 더 큰 수익을 얻는 기회까지 누렸죠. 이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분산 투자.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군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 위기 시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IT 버블 붕괴와 한 분야 집중 투자의 위험. 2000년대 초 IT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IT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산을 잃을 뻔했죠. 반면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산업이나 자산의 위기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3. 부채 관리 과도한 빚은 위기 시 큰 적.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부채가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예상될 때는 부채 비율을 줄이고 특히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부동산 시장의 고금리 폭풍.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만약 이자 비용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꼭 현금 비중을 고려해 빚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패.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면 일자리를 잃더라도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5. 비상계획 마련.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산관리 계획뿐 아니라 직업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한 번에 큰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 5가지 전략을 잘 실천한다면 곧 터질지도 모르는 경제 폭풍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하고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비상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적 위기는 언젠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5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터질 경제 폭풍에 대비하는 전문가 칼럼 자산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바로 경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전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 비중 확대. 자산의 안전판을 확보하라. 경제 위기 시기에는 현금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08년 금융위기와 현금 비중 확보의 중요성.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위험을 감지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폭락장에서 자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기회를 잡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의 힘입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2. 분산 투자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두 번째 전략은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을 쓰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자산군에 몰빵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특정 산업의 붕괴가 발생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례 IT 버블 붕괴와 한 분야 집중 투자의 위험성. 2000년대 초 IT 버블이 터지면서 IT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IT 산업의 전망을 맹신하고 관련 주식에만 투자했죠. 하지만 IT 버블이 터지자마자 그 주식들의 가치가 크게 폭락했고 모든 자산을 잃은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자산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죠. 3. 부채 관리 고금리 시대 무리한 빚은 독이 된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가 이어진다면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부동산 대출과 고금리의 역풍.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당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고금리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을 줄이고 특히 이자, 부담이 큰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4. 지속적인 자기개발, 경제적 생존을 위한 기본.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직업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의 기술이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자격증 취득, 직업적 스킬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닌 경제적 생존의 전략입니다. 5. 비상계획 마련 위기 대응 전략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산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 계획도 포함됩니다. 사례 성공적인 비상계획의 사례. 한 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한 중년 남성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전에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퇴직 전에 재무 계획을 짜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취미로 배우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두었죠.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카페를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며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쓰고 비상계획을 세우는 이 5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면 언제든지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세요. 60세 부부, 퇴직금 5억 받자마자 3년 만에 빈털털이 된 이유. 퇴직금 5억 받았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60대 부부의 은퇴 후 삶은 예전과 다릅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물가는 치솟고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억이란 돈, 한순간에 큰 돈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3년도 못 가서 바닥을 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은퇴를 맞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생활고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60세 부부가 퇴직금 5억을 받고도 왜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실제 같은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큰 집으로 옮기고 차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방 살아요. 은퇴하자마자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간 60대 초반 부부. 이젠 손님도 부르고 자식들 오면 편하게 자게 해야지라며 무리해서 3억 가까이 되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외제차도 한 대 뽑고 아내는 여행 모임을 자주 나가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겼죠. 그런데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관리비, 세금, 자동차 보험료, 여행 경비, 자식 결혼 자금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제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3년 뒤 아파트는 팔렸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차도 중고차로 바꾸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전기세 아끼느라 난방도 꺼놓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64세에 마트 알바를 시작했고 아내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은퇴하자마자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큰 집보다 지출이 적은 집이 진짜 안전합니다. 사례 2. 자녀 지원. 이 정도는 부모의 의무 아닌가요? 한 60대 중반 부부는 둘 다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만 6억 가까이 나왔고 연금도 꽤 괜찮은 편이었죠. 하지만 두 자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백수 상태, 다른 하나는 결혼한다고 전세 자금과 예단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에게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3억 넘는 돈이 자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계속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자 금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으로 근근히 살고 있답니다. 은퇴 후 부모의 역할은 지원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자식의 삶까지 책임지려다 보면 결국 본인의 노후를 망칩니다. 사례 3. 사모펀드 하나 잘못 골랐다가 2억 날렸어요. 퇴직 후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62세 남성이 친구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억을 넣었습니다. 이건 안전한 투자야. 연 8% 확정이야 라는 말에 혹해 아무 의심 없이 투자했죠. 초반에는 이자도 잘 나와서 안심했지만 어느 날부터 지급이 지연되더니 결국 환매 중단. 언론에 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라고 기사화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 부부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증세까지 겪으며 삶의 의욕을 잃었고 아내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라는 자책에 시달립니다.
은퇴 후 투자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5억 이렇게 써야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5억 어떻게 써야 30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1. 소비 구조를 은퇴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달 지출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바꾸세요.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외식에서 집밥으로, 차에서 대중교통으로. 2.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 위주로 계획하세요. 연 34%만 벌어도 성공입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현금 흐름이 꾸준한 자산에 투자하세요. 3. 자녀와의 관계는 독립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원 범위를 정하세요. 필요하다면 돈보다 조언을 주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라는 돈은 순간적으로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쓰면 그것은 퇴직 축하금일 뿐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노후 생존 자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아직 20년, 3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잘못된 소비, 감정적 지원, 무모한 투자. 이 셋만 조심해도 퇴직 후 5억은 충분히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60세 부부, 퇴직금 5억 받고도 3년 만에 빈털터리 된 이유.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5억 정도 퇴직금 받으면 노후는 넉넉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6세를 넘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60세라면 최소 25년 이상은 스스로의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즉, 5억 원으로 25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단순 계산만 해도 월 166만 원 수준. 여기엔 자녀 지원, 갑작스런 병원비, 물가 상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대표적인 실수 사례들입니다. 사례 1. 은퇴 후엔 넓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하다는 착각. A씨 부부는 60세에 퇴직하면서 총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의 기쁨과 동시에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던 아파트보다 더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중형차에서 수입 SUV로 바꿨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여유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고정비의 급증입니다. 관리비, 주택세, 자동차 유지비가 매달 수백만 원 수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은퇴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3년 후 매도 손실을 감수하고 아파트를 처분했으며 차도 중고차로 바꿨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부부는 갈등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직후의 과소비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소비 수준은 은퇴 전이 아니라 은퇴 후 소득에 맞춰 조정해야 하며 지출 구조는 반드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은 투자? 아니면 인생 최대의 착각? B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나란히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두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큰아이는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퇴직금 중 약 3억 원을 자녀들의 전세자금, 예단비, 유학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자녀의 취업과 결혼 후의 독립은 생각보다 늦어졌고 반복되는 요청에 부모로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부부는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도 발생하면서 결국 자산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부부 모두 경비와 급식 도우미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자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한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독립을 배우고 부모는 자기 노후를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례 3. 투자로 인생 역전?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 C씨는 62세에 대기업을 퇴직하며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2억을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장이고 연 8% 확정 수익이라는 말에 안심했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2억 중 1억 8천만 원을 손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후 가족 간 신뢰 문제가 발생했고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겪었습니다. 은퇴 후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자는 투자보다 현금 흐름과 자산 보존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안정형 자산,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퇴직금 5억, 이렇게 관리해야 오래갑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넓은 집보단 관리비 저렴한 주택. 자가용보단 대중교통. 취미와 생활비는 최소화된 구조로. 연금 외에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소규모 임대 수입, 시니어 일자리, 월 배당 ETF 등. 목표는 매달 일정 수입 흐름 유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긴급 자금은 반드시 확보하라. 최소 1억 정도는 손 떼지 않고 비상금으로 남겨야. 병원비, 자녀 긴급 상황, 장기 요양비 대비. 자녀와 금전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 줄 수 있는 한도는 냉정하게 정해두고 자녀에게도 부모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라는 금액은 순간적으로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몇 년의 소비가 아닌 수십 년의 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습관이고 재정 계획입니다. 자녀의 눈치도 주변의 시선도 내려놓고 나와 배우자의 노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5억을 5년 안에 다 써버리는 누군가가 아닌 25년 이상 든든한 삶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은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업 퇴직 후 62세에 깨달았다. 노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나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회사에선 나름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휴가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평소 못해본 취미 생활도 해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이 밀려왔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가 뚝 끊겼고 회사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주로 TV를 보면서 서로 한마디씩 하는 정도였다.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 3가지 원칙. 나처럼 퇴직 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내 친구 어는 나와 같은 대기업 출신이다. 그는 나보다 한 발 앞서 퇴직했고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었다. 하지만 그를 살린 건 소일거리였다.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작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더라.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은퇴를 편안한 휴식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 관계가 없으면 인생이 삭막해진다. 또 다른 친구 B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는 아예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제야 편하게 혼자 살지라고 말하던 그가 1년 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나는 비의 사례를 보고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동네 헬스장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쳤다.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큰 활력소가 되었다.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신은 나와 같은 해에 퇴직한 후배였다. 그는 퇴직 후 이제야 자유다. 라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 12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5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살이 쭉 빠졌으며 혈압과 당뇨까지 심각해졌다. 그땐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아침마다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재미를 붙였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노후를 제대로 즐기려면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법을 깨달았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작은 소일거리라도 괜찮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과 만나라.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진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을 지켜라. 몸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금 무료한 퇴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나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말이다. 노후는 혼자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두 번째 기회다.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퇴직 후 삶에서 의미 있는 일, 인간관계,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소일거리 찾기, 운동하기, 사람 만나기만으로는 막연하다.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려면 먼저 뇌를 움직여라. 우리는 종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동기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오랫동안 특정한 루틴 출근, 업무, 회식 등에 길들여진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해결책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루틴부터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매주 한 명과 약속 잡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뇌가 나는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에너지가 생긴다. 2.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정체되는 것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퇴화한다.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뇌의 해마 기억력 담당을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 이 연구에서 평균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했을 때 인지 기능이 최대 20% 향상되었다. 해결책 도전할 수 있는 배움 리스트 만들기.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 배우기에 유튜브 운영, 블로그 작성. 새로운 언어 배우기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요리나 DIY 같은 창의적 기술 익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발달해서 집에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3.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직장에서는 팀장, 부장,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단순한 은퇴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국내 60대 이상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40대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결책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후배 직장인 청년들에게 경험 전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여, 무료 급식소, 도서관 지원 등. 동호회나 모임 가입 독서 모임, 여행 클럽, 취미 동아리 등.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 결론 퇴직 후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뇌를 움직여라.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배움이 계속되는 한 뇌는 젊음을 유지한다. 사회적 역할을 찾아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생긴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차례다.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길 추천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